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온전히 한 가지에 빠져본 적. 마치 주위의 소음도, 걱정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정신이 쏠리는 그 느낌. 게임을 하든, 책을 읽든, 그림을 그리든, 누군가는 운동을 할 때, 또 누군가는 일할 때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완전히 집중해서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경험, 바로 이 순간을 심리학에서는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 몰입의 저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세계적인 긍정 심리학자이자 몰입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알린 인물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학적 연구를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의 본질, 그리고 스스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입에서 먼저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돈이 많거나, 명예를 얻거나, 사랑을 받거나,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칙센트미하이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행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몰입의 경험이 반복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몰입이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왜 우리는 몰입의 순간에 그토록 큰 기쁨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그런 몰입을 자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몰입의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칙센트미하이가 처음 몰입이라는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 각지의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였습니다. 화가, 음악가, 수영선수, 외과 의사, 심지어는 공장 노동자나 체스 기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혹은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완전히 몰입할 때 공통적으로 아주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몰입의 순간,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자신의 존재감조차 희미해질 만큼 활동 그 자체에 완전히 빠져버리죠. 한 화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 나 자신이 사라지고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된 기분입니다. 시간도, 배고픔도, 주변의 소음도 잊게 돼요. 한 스포츠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에 몰입하면 모든 동작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어요.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현상에 주목하며 몰입이라는 심리 상태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행복의 형태라고 정의합니다. 즉, 자신이 하는 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몰입의 경험이 꼭 예술가나 운동선수 혹은 특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아주 평범한 일에도 몰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청소를 하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심지어 반복적인 공장일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몰입의 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8가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죠. 둘째,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도전과 능력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적정 난이도의 과제여야 몰입에 빠지기 쉽죠. 넷째, 완전한 집중이 가능합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오롯이 그 일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의식의 소멸입니다. 몰입할 때는 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여섯째, 시간 감각의 왜곡입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거나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곱째, 통제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활동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죠. 마지막으로, 내재적 보상입니다. 외부의 보상, 예를 들면 돈이나 칭찬이 아니라 그 활동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이렇게 8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인간은 몰입의 가장 깊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론은 좋은데 과연 우리 일상에서 이런 몰입의 순간을 자주 경험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는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빼앗아갑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피드, 광고, 각종 미디어, 해야 할 일과 걱정들. 주변은 온통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런 환경에서 몰입을 경험하기란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칙센트미하이는 현대인은 끊임없이 방해받는 상태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잠깐의 빈틈만 생겨도 스마트폰을 꺼내들죠. 하지만 이런 습관은 몰입은커녕 점점 더 불안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게 됩니다. 몰입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선 방해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신이 몰입을 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디지털 디톡스, 즉 스마트폰과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몰입은 어떻게 연습하고 점차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책은 일상 속 작은 일부터 시작할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는 자주 뭔가 대단한 것에만 몰입해야 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몰입은 꼭 특별한 일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오늘은 그릇을 더 깨끗하게, 더 빠르게, 혹은 더 즐겁게 닦는다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집안을 청소할 때 음악을 틀고 리듬에 맞춰 움직이며 몰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없이 오직 걷는 감각, 바람과 나뭇잎 소리, 몸의 움직임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순간에도 몰입을 경험할 수 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업무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보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만의 피드백을 주면서 진행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것이 몰입의 시작입니다.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인간은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게 된다고 말합니다. 몰입은 자신에 대한 존중감, 자긍심, 그리고 자발적 동기를 키워줍니다. 외부의 보상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동기를 찾고 만족할 수 있게 되죠. 이 몰입의 경험은 또 하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적이라고 하면 흔히 예술가나 과학자만의 특별한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창의성은 누구나 몰입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몰입의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새로운 해답을 발견하며 작은 일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역시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몰입이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자는 몰입의 사회적 확장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한 개인이 몰입의 경험을 자주 할수록 그의 직장, 가족, 공동체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직장에서 몰입이 이루어지면 생산성과 만족도가 동시에 높아집니다. 각자 자신의 일에 의미를 느끼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죠.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사가 명확한 목표와 피드백, 적정 난이도의 도전을 제공할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어 요리, 여행, 운동, 게임 등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몰입하는 순간 그 시간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몰입의 반대편에는 무기력과 중독, 소외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주로 외부의 자극에만 의존하게 될 때 점점 더 무기력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죠.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으면 어느새 시간은 사라지고 남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칙센트미하이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자신의 의식을 통제하는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의식이란 결국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몰입은 이 의식의 통제력을 기르는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이쯤에서 독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몰입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빠져든 경험이 언제였나요? 그 경험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 순간에는 외로움이나 불안, 걱정 같은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일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몰입의 본질입니다. 몰입은 거창한 계획,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방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조용한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짧은 명상이나 스트레칭으로 혹은 출근길에 이어폰을 빼고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으로 집안일을 하면서 오늘은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몰입을 연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책 몰입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를 보면 몰입은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 공장 노동자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에서도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한 피아니스트는 오랜 연습과 실수를 거듭하는 동안 점점 더 몰입의 깊이에 들어가며 자신이 음악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 그동안 억지로 하던 공부에서 스스로 목표와 규칙을 정하고 매일의 변화를 확인하며 공부 자체가 즐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몰입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행복의 기술입니다. 행복은 사실 우리 모두가 평생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행복을 먼 미래 혹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칙센트미하이는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실체는 다름 아닌 몰입이라는 경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몰입은 특별한 사람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일부터 몰입을 연습해 보세요. 잠시 스마트폰을 꺼두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경험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북리뷰였습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몰입 경험을 찾아가는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